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58번째이자 93열병식 에피소드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는 아주 흥미롭지만 또 공포스럽습니다. 이거 정말 시진핑이 93열병식을 시작하려고 천안문 막루로 올라가면서 푸틴과 나눈 장기식 영생설과 150세 장수설 내용이 중국은 물론 이거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진핑이 왜 이번 세기 안에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냥 농담도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시진핑이 그냥 얘기했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대박입니다. 와, 이게요. 한숨부터 나오는데 시진핑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 제목도 농담 아니었어 이거? 시진핑이 근거 있는 150세 장수봉 발언 이거 농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공포에 극악무도하고 극악할 정말 경악할 공포에 981 리더그룹 건강공정 3대 핵심 프로젝트 이게 있습니다. 와. 지난 9월 3일 시진핑과 펑리비아는 천안문 막루 아래에서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각국의 귀빈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진핑이 맨 앞에서 좌정은 우푸틴을 대동하고 천안문 막루로 걸어 올라갔고요. 그 뒤를 마치 황제의 신하가 된 듯한 각국의 정상과 귀빈들이 그 뒤를 뒤따랐는데요. 참 그 의전도 참 개떡같이 합니다. 그죠? 자기가 마치 황제인 것처럼 완전히 그냥 김정은도 투덜투덜 됐고 푸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누가 먼저 장기식 건강론을 시작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생중계를 하던 중공의 관영TV, CCTV와 일본의 생방송팀에 의해서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 내용이 푸틴의 중국어 통역을 통해서 그대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는데요. 방송에서는 시진핑이 먼저 말하는 내용부터 잡혔는데요. 시진핑은 옛말에 인생은 70고이라고 했지만, 고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옛말에 인생은 70고이라고 했지만, 지금 70세는 여전히 애들 것 같다. 시진핑이 이 말을 했고요. 뒤에 이어서 푸틴은 생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의 장기 기관을 계속해서 이식한다면, 갈수록 젊어지고, 심지어는 장생불로 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측하기를 이번 세기에 150세까지는 살 수 있대.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 중에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의 웃음소리까지 생방송에 잡혔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이 푸틴의 중국어 통역을 다시 자신의 통역관을 통해서 전달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또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 내용을 알아듣고 웃었는지 그것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맨 처음 장기식 장수론 화두를 꺼낸 것이 시진핑인지 푸틴인지도 앞뒤가 다 잘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분석가들은 만약에 시진핑이 먼저 장기이식 장수를 먼저 꺼냈다면 이는 아마도 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신이 건강 이상설에 권력 투쟁에서 밀리면서 퇴임까지 몰리자 건강에는 내가 이상이 없고 야 니네들 다 알잖아.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런데 53년생인 나는 지금 나이가 72살이니까 어린애 같아서 이게 내가 계속 집권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다 알면서 말이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건강 이상 때문에 권력에서 물러나라는 걸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분석 자체가. 그런데 만약 푸틴이 먼저 장기이식 장수론을 꺼냈다면 시진핑이 올해 5월 달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푸틴 정도만 알 거고 또 내년 초에는 그 후유증으로 간 이식 수술을 또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도 장기 이식을 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시진핑에게 주기 위해서 발언을 했을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푸틴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뭐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라 일종의 뭐 자연스러운 방송의 어떤 뭐 사고가 되는 셈인데요. 아니면 푸틴도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야, 이거 참 진짜 시쳇말로 골 때립니다. 아무튼 시진핑이 뜬금없이 150세까지는 이번 세기에서 가능하고 지금 뭐 70살은 어린애 그러면 이런 어린애와 같다. 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게 정말 농담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들을 좀 뒤져봤는데 근거가 있어요. 와, 이게 그것도 확실하게 실제로 중공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중국어 한자를 그대로 발음하면 한자를 우리말로 발음하면 981 숫자로 981 수장 건강공정인데 수장이 이제 리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번역을 하자면 981 리더그룹 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시진핑만을 위한 게 아니라 리더그룹이죠. 이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981 수장 건강 공정 쟤네들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공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981 수장 건강 공정 즉 981 리더그룹 건강 프로젝트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여기에는 또 놀랍게도 다시 세 개의 핵심 공정, 즉 세 개의 핵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촉진 프로젝트이고, 둘째는 청춘 부활 프로젝트이고, 세 번째 바로 150세 장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 시진핑은 이미 중공이 진행하고 있었던 981 리더그룹 건강 프로젝트 그 세 개 중에 150세 장수 프로젝트, 150세 장수 공정을 그 근거로 푸틴에게 150살까지는 우린 뭐 이번 세기에 150살까지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푸틴의 말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강한 장기 이식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장기 이식도 이게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2, 3년이고 어떤 장기는 또 그 상태에 따라서 10년 정도 이상 하면은 또 교체해줘야 된다 합니다. 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쨌든 푸틴의 말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강한 장기 이식을 하게 된다면 생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은 갈수록 젊어지고 영생도 가능하게 될 거다. 이 얘기도 지금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은 150살까지는 살 수 있다고 중공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항상 보고받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팩트로 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푸틴도 혹시 러시아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몰래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이번 9.3 열병 시기에 엉뚱한 대로 지금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981 수장건강공정, 즉 981 리더그룹 건강 프로젝트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마오쩌둥 시절에 문화대혁명이 막 시작되어 피치를 올릴 때인 1966년 12월 28일 홍위병 조직 중의 하나인 홍기병단 통신조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홍기병단 통신조는 보도를 통해서 66년 12월 28일 보도를 통해서 마오쩌둥이 140에서 150살까지 살 수가 있고 이는 전 중국 인민과 전 세계 인민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뭐 어이가 없었죠. 지금도 어이가 없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좌익 빨갱이들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그와 연관된 엉뚱하고 황당한 행위들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실제로 981 수장 건강 공정이라는 이 과제는 2005년 5월달에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5월에 정식으로 중공의 인민해방군 총의원, 즉 우리가 북경 301 병원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북경 301 병원이 핵심이 돼서 주관하고 여기에 뭐 군사의학 과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의학연구원, 과학연구원 등등 이런 의학 과학과 관련된 연구원들이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를 했는데요. 이 최고 지도자를 담당하는 의료보건 전문가 7명, 뭐 이전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등등 이런 가장 뭐 우수한 의료진이죠. 그 다음에 보건 전문가 및 의사 한 30여 명, 이것도 전문가들이고 폐진 전문의 170여 명, 그리고 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과, 노화방지 의학과 등등 이렇게 해서 11개의 과 내지는 실을 현재
2005년 5월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섬뜩합니다. 981 수장건강공정은 수년간 총서기 등을 담당했던 의료보건 전문가와 우수한 의료 서비스 인력들로 조직된 팀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최첨단의 예방의료 보건 장비와 분자진단 실험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981 수장건강공정이 3대 핵심 공정 중에서요, 건강촉진공정과 청년부활공정 내용은 그냥 두고 지금은 세 번째인 150세 장수 공정에 관한 영상이나 자료 및 키워드들은 모두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장수와 영생을 꿈꿨던 마오쩌둥이 1966년부터 시작한 중공의 장수 촉진 공정은 지금 60년 동안 각종 연구와 실험 등의 작업이 있어 왔을 것이고요. 그죠? 이것이 실제로 2005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조직과 팀이 구성되어 시작된 것만 해도 지금까지 20년 차가 됩니다. 와, 이게 이제 21년 차가 되죠. 5월달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시진핑이 농담처럼 말한 이번 세기 안에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은 진짜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중공의 국가급, 즉 중공의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상무위원들의 평균 수명은 2008년에 이미 88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장수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만 해도 중공의 국가급 지도자들의 평균 수명은 서방 국가 지도자들보다 약 2, 3년 더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10년이나 더 장수하는 걸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981 리더그룹 건강 프로젝트가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거기 게다가 1999년 이후부터 장점인의 지시에 따라서 자행된 1억 명이 넘는 과룬공 수련자들의 가혹한 탄압과 장기 이식이 연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중공 지도자들은 1970년대 중국인 평균 수명이 70년대 65세였다고 합니다. 중국 평균 수명이. 그런데 마오쩌둥은 83세, 총리였던周恩来는 78세, 군부 출신으로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했던 주도는 90세, 모두 장수했고 덩샤오핑 93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왈리는 99세, 부주석을 했던 왕동식은 100세, 중앙서기처 서기를 했던 덩리취는 100세, 국무위원 장진후는 101살, 정협 부주석을 했던 리정차오는 105세, 역시 정협 부주석을 했던 레이제충은 106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특이하죠, 이거는. 왜 이런 사람들만 오래 살았을까요? 이미 이건 오래전부터 중공의 리더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의료 관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2005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981 수장건강공정은 2014년 3월 북경시 해전구에 981 건강과기집단 유한공사를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981 건강과기 그룹은 산하에는 981 북경건강의학센터가 설립되어 있고요. 2017년 7월에는 해남도에다가 해남 981 건강과기 유한공사, 그리고 같은 해인 2017년 11월에는 981 암예방치료 건강회복관리센터가 또 하북성 진앙도시 북대하 생명건강혁신 시범구에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그 고위층 지도자들이 휴양 가는 곳에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981 수장건강의료와 관련해서 광고 영상까지 만들어 방송을 했다가 다음날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2023년에는 광서자치구 남용시, 광서자치구 남용시에서 제7회입니다. 7회. 처음이 아니라 7번째 중국 국제 장기 기증 대회가 개최되었고요. 회의 주제가요, 기가 막힙니다. 1대1로 장기 기증 사업의 고품질 건설 추진과 상호 공동 발전과 번영을 함께 실현하자,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 말은요, 중공이 장기 이식의 국내 사업화를 넘어서서 수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바로 나오죠. 이런 사업에 사용될 장기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제공된다는 겁니까? 끔찍하죠. 이번 세기에 150살 장수론을
언급한 시진핑은 사실 근거가 있는 뼈 있는 농담 아닌 진담을 푸틴에게 한 거고요. 추후에 제가 뭐 자료를 더 모아서 방송할 예정이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서 장기이식은 장점인 후진타오 시절의 장기이식 음성사업화에서 이미 양성사업화로 나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도 6개의 신장이식 전문 종합병원이 생겼고요. 각 도시, 대도시마다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더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청소년 실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의문사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번 9.3 열병식에서 시진핑이 농담이 아닌 근거가 있는 150세 장수론으로 중국 학부모들이 뭐 아이들 신병 보호에 정말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더 공포스러운데요. 지금 중국에는 악마 집단 중공에 의해서 너무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방송에는 981 리더그룹 건강공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표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